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미혼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가끔은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새언니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고 서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내년쯤 결혼식을 올릴 계획으로 준비 중이에요.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요즘은 그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딸이고 위로 두 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한 집 살림을 차렸고, 작은 오빠는 지금 여자친구는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는 능력도 부족하고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들었지만 요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큰오빠는 결혼 5년 차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4살인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버릇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격이라 누가 봐도 아나무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조카가 보고 싶어서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들른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아이가 뛰어오면 안아주고 놀아주고 선물도 사주고 싶어서 자주 간다는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조카가 귀엽지 않아서라기보다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바닥에 드러눕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건 기본이고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행동을 제지하거나 가르치는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아이한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아이는 원래 이런 건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닌지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지켜보니 문제는 제 시선이 아니라 오빠와 새언니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양육 방식이 너무 방임적이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행동을 두고 집안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냥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웃어넘기고 작은 오빠도 애는 원래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시기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버릇은 더 굳어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걸 당사자인 부모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카가 돌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진지하더군요. 그러더니 첫마디가 야, 새언니가 너 때문에 울었어였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데 이유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카를 예뻐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모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작은 오빠처럼 대단한 선물을 해주거나 매번 집에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조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광팬처럼 행동했어요. 출산 전부터 아기 옷이며 장난감 유모차 심지어 아기방 꾸밀 소품까지 사드렸고 태어난 후에도 틈만 나면 사진 찍고 안아주고 선물 사다 주는 걸 즐겼죠. 그런 모습이 눈에 띄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무심해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회초년생이었고 솔직히 말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고모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옷이나 신발 같은 건 틈틈이 사다 주었죠. 그런데 그게 작은 오빠와 비교되니 새언니 눈에는 제가 조카를 예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게다가 새언니는 첫 아이를 낳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던 시기였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유독 민감했던 때였을 겁니다. 그 심정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건 억울하더군요. 큰오빠는 새언니가 제게 서운해한다는 얘기를 부모님께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저를 불러 따로 뭐라 하신 적도 없었고 다만 새언니 친정이 멀어서 외로울 수도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 정도로만 말씀하셨죠. 그 말 속에는 나름의 중립과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언니 친정이 워낙 멀다 보니 저희 엄마가 조카를 정말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임신 이후로 새언니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지만 첫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새언니는 종종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거의 주 23회는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손주라고 온 마음을 다해 챙겼고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 시절 자취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조카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퇴근하자마자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피곤할 텐데도 웃으면서 조카를 안고 놀아주고 재워주다가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반면 저는 솔직히 말해 아기를 잘 못 봤습니다. 아니 못 본다기보다도 무서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순간의 긴장감이 제겐 너무 컸어요. 혹시라도 제품에서 미끄러질까봐, 목을 제대로 못 받쳐줄까봐, 숨이라도 가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조카는 태어날 때부터 꽤 예민한 편이었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집이 떠나가라 울었고 그 울음이 금방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울음이 터지면 새언니의 눈길이 곧장 제게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왜 제대로 못 달래?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고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엔 조카가 안 예뻐서라기보다는 새언니의 시선과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기를 달래다가 울음이 더 커지면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저는 그런 긴장감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와 작은 오빠는 워낙 손이 빠르고 아이를 다루는데 익숙했으니 굳이 제가 나서서 새언니의 눈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카가 제게는 첫 조카였고 고모라는 자리가 주는 애틋함도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겁이 났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 기어다니고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조카가 제 손을 붙잡고 놀자고 하거나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면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블록을 쌓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우유나 이유식을 직접 먹여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 엄마나 작은 오빠처럼 능숙하게는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카를 돌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성격상 어린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걸까? 밖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봐도 꼭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식당이나 카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피곤하고 답답해졌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아이를 봐도 귀엽다며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장난을 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새언니 눈에는 정이 없다, 조카를 안 예뻐한다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새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늘 제가 조카를 예뻐하는지 아니면 무심하게 대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조카가 울면 과연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듯 지켜보는 것 같았고 제가 장난을 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평가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선이 반복되니 저는 점점 행동이 위축되었고 차라리 최소한의 선만 지키는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새언니는 이미 제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더라고요. 큰오빠에게도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제가 조카를 안 예뻐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얘기는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큰오빠는 몇 번이고 제게 새언니가 서운해하니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알겠다, 미안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묘한 거부감이 남았습니다. 분명 나는 일부러 미운 짓을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감시받고 평가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어쨌든 새언니가 서운하다고 생각한다니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은 기회를 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조카를 안 예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이를 잘 돌보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괜히 내가 나섰다가 울리면 더 안 좋잖아. 엄마나 작은 오빠가 훨씬 능숙하게 돌봐주니까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울거나 힘들어할 때 빼고는 나도 잘 놀아주고 있잖아. 이렇게 최대한 부드럽게 서운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고 어느 정도는 새언니도 알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대화는 늘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새언니는 꼭 제 얘기를 들은 뒤에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비교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내 친구 시누이들은 기저귀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예뻐 죽겠다고 하면서 주말마다 데려가서 봐주기도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저귀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는 표준,
시누이의 역할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친구 시누이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애써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게다가 새언니가 울었다는 얘기를 큰오빠 입을 통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큰오빠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나도 힘드니까 너 좀 더 잘해주면 안 되겠어? 라는 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참 황당했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모든 책임과 개선의 부담이 저한테만 쏠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분명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텐데 그분들은 특별히 한마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잘해라 정도로 넘어가셨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어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새언니와 조카는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날 새언니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큰오빠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내 동생이 조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거다라면서요. 정말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하루의 피로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조카를 싫어한다는 결론으로만 몰아가는 모습에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일방적인 기대와 요구 속에 갇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진 건 새언니가 저에게 요구하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게 카톡 프로필 사진 좀 조카 사진으로 바꾸면 안 돼?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 프사는 제 취향과 기분에 따라 바꾸는 건데 왜 조카 사진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지만 새언니는 진심이었는지 조카 너무 예쁘잖아. 고모가 이렇게 예뻐하는 걸 다들 보면 좋잖아 라며 은근히 압박을 주더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부탁도 잦아졌습니다. 기저귀, 장난감, 아기 옷 처음에는 고모로서 기꺼이 사주던 것도 많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조카를 위해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새언니 눈에 절대 충분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큰오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솔직히 나한테 부담돼. 나도 내 생활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매번 맞춰주기 힘들어. 하지만 큰오빠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쪽이었죠. 여자는 애 낳고 나면 우울증도 오고 민감해진다더라.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알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너 조카한테 좀 시큰둥한 건 사실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조카 예뻐해. 다만 내가 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온 거라고. 더 하라고 강요받을 이유는 없잖아. 하지만 큰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새언니가 서운하지 않게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작은 오빠에게도 얘기를 해봤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반응뿐이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겨.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험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작 매번 요구받고 비교당하는 건 내가 아닌가. 그 순간 이 문제는 단순한 조카 예뻐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새언니 사이의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새언니가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은근히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진짜 올케로서 너무 서운해요. 고모가 조카를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요? 그 자리에 부모님도 오빠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그 한마디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옷이든 장난감이든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것도 해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매번 부족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제 말에 새언니는 금세 울먹이더니 고개를 숙인 채 저희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속상해요. 저만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나름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중재 아닌 중재를 하더군요. 야, 형제끼리 잘 지내려면 오빠들보다도 새언니한테 잘해. 그리고 조카 예뻐하면 다 풀린다니까. 만사 오케이야. 그 말이 마치 저를 향한 간접적인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언니가 분명히 듣도록 또 가족 모두가 알아듣도록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려면 동생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똑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줘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은 예의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릇없이 키워서 형제 사이 우애가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 사실 이건 단순한 원칙적인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이 쌓였던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자라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버릇없는 행동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음식을 뱉거나 어른들이 대화하는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고, 마트에서 원하는 걸 사주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눕는 모습까지.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도 가족 간 마찰이 생길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셨지만 저는 적어도 제 입장은 분명히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조카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건 말건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던지며 큰 소리로 깔깔대고, 심지어는 거실 한가운데서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순간순간 조카를 보며 그래도 내 피가 섞인 조카니까 예쁘게 봐야지 하려 해도 솔직히 그때만큼은 얼굴이 얄밉게까지 보이더군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에서도 큰오빠와 새언니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타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 표정으로 넘기거나 아예 못 본 척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조차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 말은 안 하셨지만 가끔 눈빛에서 이건 좀 심하다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새언니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입장이니까요. 괜히 제가 강하게 얘기했다가 시누이질 한다는 말이라도 듣게 되면 그게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언니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꾹 참고 그저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언니는 기회만 나면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계속 꺼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카 문제를 넘어서 큰오빠 부부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유형이구나. 시작은 새언니였지만 그런 태도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큰오빠 역시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균형을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쪽 편을 들면서 불화를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고 이 고민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주변에 얘기했다가 그래도 시누이가 시댁에 이래라 저래라 하네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삼켰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친한 선배 언니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평소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오해 없이 들어줄 거라 생각했죠. 선배 언니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군요. 내가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아이가 예쁜 건 부모 책임이야. 버릇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 위치에서 할 만큼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날도 새언니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충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속에 쌓이고 쌓인 말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치밀어 오르더군요. 원래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집이면 시누이한테 감히 이런저런 불평불만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자 새언니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언니는 내 생일에 싸구려 화장품 하나 사준 적 없으면서 대체 나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데요? 내 친구들은 나한테 너는 막내딸 시누이라서 귀하게만 대접받겠다고들 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새언니들은 시누이 생일에 비싼 화장품도 사다 주고 가끔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맛있는 반찬도 챙겨다 주더라고요. 제 말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울분은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조카를 위해 해온 것들을 날짜와 물건이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옷, 신발, 장난감, 아이책, 유아시키까지 그 목록이 제법 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니한테서 팬티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말에는 그동안 느껴온 서운함과 불공평함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카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행동을 보면 솔직히 앞날이 걱정돼요. 어른들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니는 집에서 여왕이고 아이는 공주라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새언니가 반복해온 서운하다는 말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한테 서운하다면 앞으로 내가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면 되겠네요. 언니 만날 때마다 조카한테 오늘 뭐 먹였어요? 간식은 뭐 줬어요? 몇 시에 재웠어요? 학습지는 뭘 시켜요?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조언해주고 잔소리까지 해줄까요? 그 말을 하자 새언니는 눈만 깜빡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그동안 속으로만 삼키던 말들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언니 시댁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나한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손녀를 돌봐줬는데 언니가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오빠랑 언니는 입만 열면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잖아요. 다른 집들은 형편이 안 돼도 양가 부모님께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드린다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 딸을 공주처럼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만 하니 애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끝나자 새언니 얼굴이 굳더니 곧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눈물이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오열을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언젠가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웬만한 일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엄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에 분란을 일으킨 게 맞다. 이게 집안 평화를 깨는 거 아니면 뭐냐?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엄마는 큰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조카도 손이 많이 가는 나이는 지났다.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키워라. 우리가 도와줄 만큼은 다 도와줬다. 자식이 부모한테 예쁨 받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울지 말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큰오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울음소리만 가득한 집안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을 조이던 끈이 풀린 듯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 일 이후로 큰오빠네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달 가까이 저희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마다 들이닥쳐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사라진 듯 조용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고요함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손녀라고 해도 그동안의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학을 뗀 듯 조카를 보고 싶어 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큰오빠가 사진을 보내오면 그냥 건성으로 큰애하고 말뿐 예전처럼 손녀 얘기만 꺼내도 표정이 밝아지던 모습은 사라졌죠. 저 역시 속으로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까지도 새언니의 그 기이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손주, 첫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온 집안이 아이를 하늘 위로 떠받들어야 한다니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자기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공주이고 본인은 그 공주를 지배하는 왕비인 듯 군림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조금이라도 덜 예뻐하거나 관심을 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죠. 심지어 그게 남의 가족, 시댁 식구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큰오빠네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온다면 저는 과연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선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더는 마음을 열어주고 싶지도 애써 잘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가끔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곰곰이 따져보면 저는 고모로서 할 만큼 했고 감내할 만큼 감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괜히 시누이로서 나쁜 이미지로 비칠까봐 제 입장에서의 억울함은 숨긴 채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니 말이죠.